115페이지 3번 문제는 자, 원자번호 1에서 20까지에 따른 원자과 전자수 쭉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7개짜리는 17쪽이고, 그지? 그러면 얘가 이제 17쪽의 플로리. C가 하나니까 이게 A하고 C는 리튬하고 얘는 나트륨이 되고, 원자과 전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AC는 화학자성이 비슷한 맞고요. BC 주기가 다르죠? 얘는 2주기고 나트륨 몇 주기야? 3주기. 자, 그럼 주기가 다르면 전자값이 같다가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주기율이 나타나는 까닭은 당연히 원자과 전자수와 관련이 있다가 맞는 얘기겠죠. 자,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예, 또 봅시다. 다음. 어, 8번 문제는 A, B, C, D가 있어요. 그럼 A, B, C, D에서 S오비탈의 전자수하고 P오비탈의 전자수가 1이래. 그 B가. 그럼 1s2, 2s2까지 해주고 2p4가 되면은 되겠죠. 그지? 근데 홀 전수가 0이래. 그럼 이렇게 되면 홀 전수가 2개 나오거든?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수정이 들어가야죠. 2p6, 3s2, 3p. 자, 그럼 3p 얼마가 되는데요? 응? 3p 0. 여기까지. 알았어? 그러면 P오비탈도 S오비탈로 각각 6개씩 있기 때문에 그 B가 얼마가 되냐면 그 B가 1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셨죠? 자, 그래서 홀전자 연계까지 만족을 하죠. 자, B. 1s2, 2s2, 2p4를 하면 홀전자가 2개가 나와요. B는 전자비축이 이렇게 될 거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1.5는 이 2분의 3이거든? 응? 얘를 늘려야지 4분의 6으로. 2분의 3짜리는 없거든. 4분의 6은 있지. 그럼 4개, 6개. 그지? 그러면 C는 1s2, 2s2, 2p6 하면 얼마 되면 4분의 6이 되죠. 그런데 홀전자가 3개짜리야. 그럼 이거는 비활성이체가 될 수가 없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3s까지 가야죠. 3s2, 3p, 3p, 3 하면 몇 분의 몇이에요? 6분의 9가 되죠? 알았지? 그래서 S오비탈이 6개, P오비탈이 9개 이렇게 되는. 그럼 D는 아까 안 됐던 4분의 3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4분의 6. 4분의 6을 해보면 1s2, 2s2, 2p6 하면 홀전자 연계를 만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S오비탈의 전자수 분의 P오비탈의 전자수가 그 B를 만족하면서 홀전자가 만족이 돼요. 자료가 2개잖아. 알았지? 그래가지고 A는 어떤 원소가 되냐면 A는 마그네슘. B는 산소. C 있죠? C는 인이 될 것이고요. D는 뭐가 될까요? D는 네온이 돼야 돼요. 그래서 A, C는 마그네슘하고 E는 같은 주기이다. 맞아요? 보면 되잖아. 둘 다 3주기. 원자과 전자에서 가장 큰 거. 자, 여기서는 16쪽이 제일 크네요. 그래서 C가 아니라 B가 돼야 될 것이고.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세 가지다. 자,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여기에 있는 산소하고 여기 있는 인하고 두 가지가 음연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이다라고 봐야 되겠지? 틀려요. 답은 1번이다. 알겠지? 다음 16번. 자, 그러면 주기율표를 간략히 나타내 준 거라 그랬죠? 자, 태준아, 가는 뭐야? 자, 나는요? 나는 이거 이제 중금속이라 그러는 애는 따로 안 배웠지만 중금속이에요, 저게. 나가 비금속이 될 것이고 마는 비활성 인체. 자, 가와 나는 전개 잘 통한다 해서 가가 안 통하죠? 틀렸고요. 자, 중금속은 나하고 라, 다시 말하면 금속과 비금속이 중간 성질이다. 그걸 중금속이라 그래요. 자, 많은 비금 속성이 가장 크다라고 돼 있는데 비금 속성은 어떨 때 이제 그냥 이거는 이제 오늘 주기율을 다 하고 나서 우리 정리하겠지만 비금 속성은 음연이 잘 될 때. 쉬운 애들. 근데 이제 비활성이체는 음연이 안 되죠. 음연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그 비금 속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음연이 되기 쉬운 원소는 오늘도 하겠지만요. 어디냐면 라. 자, 라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전자를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비를 얻겠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응? 이건 이제 그 옥텟 규칙이라고 8전자 규칙 들어봤어요? 맨 마지막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있을 때 안정하다는 법칙인데 좀 있으면 더 자세히 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9에서 22번 뭐 좀 풀어볼까요? 20번. 자, 27쪽 할로젠 원소에 대한 성질은 여기 이제 통합과학을 배우면은 과학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알았죠? 이제 근데 이제 이 표 보고 하면 돼. 자, 일단 녹는 점 끓는 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상온에서 여기서 실온이라고 하는 것은 25도씨를 실온이라 그래요. 그리고 얘네들이 존재할 때는 F2, Br2, Br2, I2. 근데 얘들이 이제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 25도씨에서 F2, 플로린은 뭐로 존재할 것 같아요? 음. 끓는 점이 되게 낮잖아. 기체, 기체. 알겠어? 자, 그래가지고 얘는 기체로, 브로민은
액체. 아이오딘은 고체. 알겠지? 자, 그래서 염소는 25도씨에서 염소 예측해 보래. 야, 그러면 염소 같은 경우는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뭐보다 커야 되냐면 플루오린보다는 높으면서 브로민보다 작아야 돼요, 염소는. 알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끓는 점이 25도라면 이때 얘는 뭐로 예측이 되냐면 고체로 절대로 예측될 수가 없죠. 알았지? 고체는 절대 안 돼. 뭐 액체는 뭐 가능한데 고체는 안 돼요. 근데 참고로 Cl2는 기체로 존재를 해요. 고체에 대한 틀린 거. 끓는 점은 염소가 플루린보다 높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갈 때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떻게 되고 있니?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원자 분호가 증감에 따라 17쪽은 원자 분호가 증감에 따라 녹는점 끓는점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염소가 플로린보다 높다가 맞겠고. 그 다음에 염소의 수소함으로 HCl이다. 뭐 보면 알겠죠? 같은 형태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HCl. 알았어요. 그 다음에 22번 해주면 돼요. 네. 화학적 성질 비슷한 원소를 있는 대로 골라버렸는데 뭐뭐니? 염소 하나밖에 없네. 맞죠? 네. 여기서는 왜? 자,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알겠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주기성에서 첫 번째로 봤는데, 원자 반지름 하는 얘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유액전을 먼저 보고, 원자 반지름은 이번 시간에 할 건데, 근데 이제 원자 반지름의 정의는 뭐냐? 그 정의는 이와 같이 뭐를 형성하고 있을 때냐면, 결합을 형성할 때. 알겠죠? 결합을 형성할 때, 원자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은 측정 가능하다. 그래서 비활성 이체는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반지름의 주기성을 좀 봅시다. 두 번째가 원자 반지름. 음,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을 때, 자, 이쪽 방향은 같은 주기죠. 그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은 점점 작아져요.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 반지름이 점점 작아져. 이 이유는 뭐겠어요? 응?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니까 원자 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이 점점 커지죠. 그럼 반지름이 작아져. 저, 필기를 좀 해. 다음,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같은 족입니다.
자, 같은 조기에서는 증거하죠. 자, 같은 조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반질이 오히려 커져요. 알겠어요? 근데 왜 커지는 거냐면 일단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같은 쪽에서 뭐가 점점 많아져요? 전재수. 오케이, 전재수 좋아요. 또 그다음에 자,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것은 주기가 바뀌는 거야. 그 주기가 바뀔 때 뭐가 변해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죠. 그럼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니까 힘이 어때? 약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반지름 x축은 원자 번호. 완서를 써보면 여기가 li라 그러면 여기는 na가 되고 k가 돼요. 그러면 얘네들 몇 쪽? 1쪽. 같은 쪽이죠. 자,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 맨 끝에가 플로린이야, 플로린. 그 다음에 여기 끝에는 염소가 돼요. 이건 2주기 원소가 되고요. 이렇게는 3주기 원소. 자, 그러면서 보면 알다시피 이제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돼? 반지름이 반지름이 작아지죠.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지. 그런데 반지름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곳은 뭐가 변할 때냐면 주기가 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2주기에서 3주기로 갈 때, 3주기에서 4주기로 갈 때 원자 반지름은 이런 변화를 나타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두 번째, 이온 반지름이 있습니다. 자, 이온은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이온 몇 가지? 두 가지, 그렇지. 자, 이온은 양이온하고요, 음이온입니다. 자, 먼저 양이온, 양이온입니다. 양이온은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자, 원소가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반지름이 작아져요. 알겠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NA가 있고 NA 플러스가 있어. 자, NA가 NA 플러스가 있으면 뭐가 더 큰 거냐면 NA가 크고 NA 플러스가 작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 느낌이? 어, 자, 봐봐. 그림 보면 알겠다. 자, 이게 이제 NA거든요. 그림이. 근데 이제 껍질이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 근데 이게 NA 플러스가 될 때는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와요. 알겠지?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오면서 껍질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맞죠. 글을 좀 바꾸고. 음, 음, 음. 마이크 테스트 해야 돼. 아, 쳐져서 안 되겠어. 혜준이가 쳐져가지고. 아, 테스트가 계속되고 있네. 자, 봐봐. 그치? 음? 자, NA가 NA 플러스가 될 때는 보는 것처럼 이 껍질 수가 줄어들어요. 알았지? 맨 마지막 껍질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자, 음이온도 이 그림 보면서 설명해 줄게요. 음이온은 전자가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를 8개를 채우기 위해서 전자가 들어온다고 보면 돼. 자, 전자가 들어왔는데 이 전자들이 이 좁은 공간 8개가 꽉 채워지니까 반발이 생기게 돼. 그래서 반지름이 오히려 커지는 거야. 자, 정리해볼까? 자, 양이온은 작아진다 그랬어요. 그럼 그 이온은 뭐 때문에? 전자 껍질 수가 감소. 반지름이. 그래서 양이온은 원소보다 작다라고 보면 되고. 자, 음이온. 커진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Na, 왜냐면 Cl 예를 들었죠. Cl과 Cl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Cl과 Cl 마이너스가 있으면 뭐가 더 큰 거냐면 Cl 마이너스 더 크다고 보면 돼. 그럼 Cl 마이너스가 큰 건 왜 그러냐면 얘는 전자간 반발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간 반발에 의해서 반지름이 커진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엔 이번에는 자, 이런 이온이 있어요. N3 마이너, O2 마이너, F 마이너, Na 뿔, Mg 뿔, Al3 뿔. 자, 이 6가지의 전자들은, 이 6가지의 이온들은, 전자가 몇 개 있을 거냐면, 자, 질소 7번, 8번, 9번, 11번, 12번, 13번. 자, 전자 몇 개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애들이? 응? 아니, 이제 각각이 몇 개냐고. 각각이.
각각이 10개지, 10개. 맞지? 자, 질소가 7개인데 3개 받아서 10개. 자, 마그네슘 12개인데 2개 잃어서 10개. 이런 이온들을 등전자 이온이야. 그러니까 등이라는 게 같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전자가 총 몇 개냐면 전자가 총 10개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개면 1s2, 2s2, 2p6. 알았지? 그럼 이게 딱 10개거든요. 자, 그러면 껍질수 같지? 전자수 동일하잖아. 그지? 근데 반지름 보게 되면 반지름은 얘가 제일 크고 이렇게 돼요. 그럼 제일 작은 이온이 알루미늄 3 플러스야. 어?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전자 껍질 똑같잖아. 2개. 음. 자, 여기 보면 알루미늄이 제일 작은 이온은 원자 핵이 양성자 13개짜리야. 원자핵의 전하량이 상대값으로 플러스 13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7밖에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그러니까 만약에 등전자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이 전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13번이 7번보다는 어때? 크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원자에게 전하량이 크면 어떻게 돼? 많이 잘 잡아당길 거 아니야. 전하량이 크니까 전기를 강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효 핵전하가 크면 클수록 자, 마지막 껍질.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있는데 이 8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질수록 반지름은 자, 이온 반지름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고 보면 돼. 알겠어요? 음. 자, 이번에는 이제 등전자 이온 중에서도 Se- Cl-, K뿔, Ca2뿔. 얘들 몇 개가 되냐면 전자 18개죠. 16번, 17번, 19번, 20번. 자, 그래서 전자가 총 몇 개 있냐면 18개 있는 거예요. 18개. 전자 18개. 1s2, 2s2, 2p6, 3s2, 3p6. 전자 배치는 이와 같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니까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애죠. 그지? 자, 그럼 우리 배웠으니까 한번 해볼까? 네 가지 이온 중에 뭐가 반지름이 제일 작겠어요? 그래요. 칼슘이 제일 작고 황이 제일 크겠죠.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그룹하고 이 그룹의 원소들이 있을 거야. 등전자 이온, 등전자 이온인데 전자수가 10개짜리하고 18개짜리. 자,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그럼 위에 거, 아래 거. 편지는 위에 게? 왜? 변화량? 그렇지 않고요. 껍질 수를 먼저 보세요. 얘는 껍질이 3개고 얘는 껍질이 2개야. 이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얘기 알겠어요? 왜 큰 줄 알겠어? 아니, 얘는 껍질이 2개잖아요. 1S, 2S. 그지? 근데 얘는 1S, 2S, 3S까지 있으니까 껍질이 3개짜리잖아. 그럼 껍질이 3개짜리고 2개짜리 당연히 어느 게 커야 돼? 3개짜리가 더 커야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등전자 이온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거. 일단 이 정도만 찍어봅시다. 자, 둘 중에 하나는 원자 반지로 하나는 이온 반지름이야. 그러면 일단 적어줄게요. 위에 요게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가 같은 원소들이야. 그러면 이 원소에 대한 이온이 되는 거고, 이 원소에 대한 이온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온, 이온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은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하고, 그러니까 원자가 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예, 그럼 이제 무슨 이온이 형성될 때야? 그렇지. 양이온이 형성이 될 때. 그럼 양이온이 형성될 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야? 전자 껍질수 N수라 그럴게요. 전자 껍질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는 무슨 이온이 형성될 때요? 음이온이 형성될 때. 자, 음이온이 뭐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고 있죠. 그죠? 마이 갓. 여기가 여기가 음이온이죠. 오 마이 갓. 자, 음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커지는 거 뭐라 그랬어? 전자간 반발. 자, 이쪽은 음이온이라 양이온이라 그래야 돼요. 양이온 형성되는데 양이온 형성되는 거는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죠? 그럼 얘는 껍질수, N수 감소 이렇게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음이온은 비금속 원소들이 음이온이 되고요. 양이온은 금속 원소들이 양이온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비금속에서 금속이 되잖아. 그럼 비금속에서 금속이 되는 이 부분 있잖아. 어? 이거는 뭐가 바뀔 때냐면 주기가 바뀔 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지름이 이렇게 커지는 건 주기가 바뀌니까 무슨 숫자가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2주기에 해당하는 원소라 그러면 이쪽은 3주기의 금속 원소가 돼야 돼. 알았지? 그러면 지금 여기 이온이라고 써놨는데 이 이온은 무슨 이온이 되냐면 등전자 이온이라 그래요. 등전자 이 이온들을. 자,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반지름이 작아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지름이 작아지고 있죠. 등전자 이온에서도 반지름이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얘네들.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반지름이 작아지는 이유는 뭐야? 태준이.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데 반지름이 다 작아지는 이유는 뭐라고? 뭐래? 유액 전화가 커지기 때문이잖아. 전부 다 유액 전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이 그래프 하나에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프는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반지름에 관한 것들은 푸실 수 있을 거고요. 나중에 이제 반지름을 내가 이렇게 또 알려줘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외우면 됩니다. 지금은 외우라 그래봤자 뭐 니들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야? 안 외우지 뭐. 자, 여기 표 보이죠? 여기 뭐야 안 보여요? 그지? 원자 반지름도 보이고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렇게 돼 있잖아. 알았지? 너 이거 나중에 외우면 돼요. 지금은 이 어떤 뭐야 규칙성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개념 확인 문제라고 있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는 지금 배웠던 거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예, 잠깐 쉬면서 좀 풀어보세요, 여러분도.
영어 수업 배웠거든요. 근데 이
자, 문제를 확인하면서 이제 이 단원에서 어떤 내용이 있으나 볼게요.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 사이의 반발이 원자 인류를 약하게 만드는 현상이 있대. 그게 뭐죠? 음, 가려막기 또는 가리움 효과. 그 다음에 핵전압이 작대요. 이거 뭐라 그래요? 같은 주기. 그럼 유액전압 같은 주기에서 원자보다 클수록 어떻게 돼? 증가한다. 같은 주기에서는 모두 증가하죠. 자, 원자 반지름. 같은 주기에서 원자보다 커지면 그렇지. 자, 이유는 원자까지 원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클수록 반지름은 증가. 왜? 그렇지. 자, 이온 반지름. 이온 반지름은 금속 이온 원소는 반지름이 하고 원자 반지름 양이 뭐가 더 커요? 그 다음에 비금속 음이온이 더 크죠. 등전자 이온은 원자만 커질수록 반지름이 감소. 그렇지. 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주는 영향. 첫 번째는 유액전환. 그 다음엔 또 껍질수. 아니면 전도수. 맞죠? 1번. 유액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덩어리 쳐라 이런 아니지? 1번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수소 원자는 다른 전자가 없기 때문에 원자 핵을 그대로 전자가 볼게요. 자, 플루렌 유액전은 9보다 크다야 작다야? 작다. 자, 원자까지 원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염소가 나트륨보다. 자, 염소하고 나트륨은 같은 주기인가요? 같은 주기예요. 아직 주기율표가 머리에 안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염소가 나트륨보다 크다가 맞아요? 맞아요. 자, 원자까지 원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리튬하고 나트륨. 이건 같은 족이죠? 리튬이 나트륨보다 크다야 작다야? 작다지. 원자과 전자가 느낀 유액 전하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한다 그랬잖아. 여기 해지 않았어, 여기? 여기 했잖아요. 2번. 이거 되게 가리움 효과를 여러분 이해하기 또 좋은 문제인데, E에 대한 가리움 효과는 같은 껍질에 있는 C가 클까, 안쪽에 있는 D가 클까? 음, 안쪽이 커요, 안쪽이. 알았어? 그래서 D가 C보다 크다가 맞아요. A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B보다. 자, 이게 같은 원자에 있는 전자인데, 이 전자마다 저 유액이 다르거든. 하나한테 이제 오비탈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A가 클 것 같아요? B가 클 것 같아요? A가 커요. 왜 그러냐면 A 입장에서는 안쪽에 전자가 없잖아. 그지? A 입장에서 안쪽에 전자가 없잖아. 같은 껍질에만 전자가 있지. 근데 B는 안쪽에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B가 훨씬 더 가리움 효과를 많이 받는 거지. 알았어요? 자, 그 다음 B가 느끼는 유액자는 E보다 크다. 자, B하고 E하고 리튬, 베릴륨은 같은 주기지. 그럼 같은 주기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유액전화가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B가 느끼는 게 E보다 크다가 틀렸죠.
자, 그 다음 여기 봐. C하고 E는 어차피 같은 껍질에 있는 애야. 그러니까 이 두 놈은 쉽게 얘기하면 같은 오비탈에 있는 애라고. 알았어요? 유액제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같아가 맞아요. 알았어? 그래서 2번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세요. 자, 3번 이유 얘기해 보세요. 리튬 플로린 같은 주기는 유해핵전화. 얘는 응? 전자 껍질수. 얘는 전자간 단발. 알았죠? 4번. 자, 보자. 원자 반지름이 더 커요. 이온 반지름이 더 커요. 자,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이 작은 거 무슨 이온이 형성되는 거야? 음, 여기는요? 음이온이 형성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금속 원소를 있는 대로 쓰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금속 원소는 양이온을 형성해야 될 금속이죠. A, B라고 쓰면 되겠죠. 이제. 자,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있는 대로 그러면 비금속을 쓰면 되니까 C, D를 쓰면 되겠다. 알겠죠? 자, 이주기 원소라 그랬어요. 이주기 원소에서 원자 번호가 큰 애는 반지름이 제일 작은 D.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은 애. D. 같은 주기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은 반지름이 작아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반지름 가지고 고를 때는 반지름이 제일 작은 애를 골라야지만 원자 번호가 제일 큰 애가 아니에요. 자, D의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큰 요인을 쓰래요. 왜? 그렇죠. 전자간 반발. 금속성은 안 배웠을 텐데 아무튼 금속성 맞고요. 원자 반지름 맞죠? 원자과 정의는 유액전화 F가 크니까 이건 틀렸죠? 리튬 플로린. 자, 리튬은 1s2, 얘는 1s2, 2s2, EP6가 F-야. 어떤 게 커 보여? 그렇죠. 이해됩니까? 유시가 그지 같아. 1s2, 2s2, EP6. 알았죠? 네. 자, 이번엔 주기적 성질의 두 번째 얘기죠. 아, 세 번째군요. 우리가 유액전화부터 시작했으니까 유액전화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유액전화. 두 번째 원자 반지름. 세 번째가 이온화 에너지예요. 봅시다. 자,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인가를 먼저 볼게요. 알았죠? 이온화 에너지는 정의부터 얘기해 보면 기체, 해주나, 봐.
이온의 정의는 기체 상태의 원자 일몰에서 전자 일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의 에너지라고. 자, 그럼 이온의 에너지에서 키워드는 기체가 되고요. 일단 기체 상태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전자 일몰이라고 그랬고,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흡별이에요, 흡별. 에너지 흡수한다는 뜻이요. 알겠지? 그래서 이게 기체 상태예요. 응? 여기다가 이렇게 에너지를 주게 되면 M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가 뚝 떨어져 나와. 알았지? 여기 전자야, 전자. 그러면 이온의 에너지는 무슨 이온이 형성될 때의 에너지야? 어떤 이온이 형성될 때 에너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양이온이 형성된다. 자, 어떤 에너지인 줄 알겠지? 그제? 양이온이 형성될 때 에너지를 이온의 에너지로. 그럼 봐봐요. 이제 원자가 있어요. 이 원자 핵이야. 근데 이제 원자마다 반지름이 작은 애도 있고요. 그죠? 반지름이 좀 큰 애도 있을 거고. 차이가 좀 있잖아. 그지? 반지름마다. 그러니까 원자마다 반지름 차이가 있잖아. 그러면 반지름이 작은 애 전자와 반지름이 큰 애 전자를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전자가 떨어진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떨어진다는 것은 n이 무한대에 있는 쪽으로 전자를 보내준다는 의미야. 우리 보의 원자에서 배웠죠. 보의 원자 모형에서 뭐라 그러냐면 수소 원자가 가지는 전자를 n이 무한대에 있는 쪽으로 보내면 그걸 뭐라 그랬어? 이온화라 그랬고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예,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어떤 원자든 간에 전자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그때를 이온화라 그럽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전자 까맣게 되어 있는 전자하고 그다음에 파란색 전자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파란색 전자도 무한대로 보내볼게. 자, 무한대로 보낸다. 무한대로 보내면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보내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럼 둘 중에서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어느 게 에너지가 커 보여요? 자, 위에 까만 선 아니면 파란 선? 응? 검은색. 그렇지, 그렇지. 얘가 더 이온에 커 보이지. 그럼 봐봐. 얘는 반지름이 작은 애고 얘는 반지름이 큰 애라 그랬어. 그럼 원자 반지름과 이온 에너지는 어떤 관계를 가져? 원자 반지름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셨어요? 원자 반지름이 작을수록 이온 에너지는 커진다.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의미는 뭐며? 얘는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 자, 이온이 크다는 얘기는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전자를 떼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건 어려운 거야. 알았지? 자, 그런데 이온의 에너지가 작대요. 그러면 얘는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자, 이건 작다는 것은 전자를 떼어내기 쉬운 애들을 우리가 이온이 작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주기율표를 대략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이쪽으로 가죠? 같은 주기죠? 같은 주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화율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커져요. 이제 왜 그런지 우리 반지름에서 알았잖아. 어? 반지름이 점점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작아진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배운 거야. 오늘. 원자 반지름은 원자만 증가하면 작아져. 알았지? 자, 그러면은 반지름이 작다는 것은 거리가 가까운 거야. 전자하고 원자 핵 간에. 그럼 전자와 원자 핵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아무래도 원자 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은 크겠지?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자를 떼내기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엔 같은 쪽.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작아져.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작아져. 왜 그래요? 이유는 원자 반지름이 점점 커져요. 자, 원자 반지름이 점점 커지니까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어. 힘이 줄어드니까 이온 에너지는 적게 들어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원소들마다 이온 에너지가 있을 텐데, 자, 봐봐요. Y축은 이온 에너지고 X축은 원자 번호.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려보세요. 자,
됐어요. 우리 주기성을 위해서 봤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온의 에너지를 딱 보니까 헬륨, 네온, 아르곤 이게 18쪽이잖아. 18쪽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이게 18쪽이죠? 점점 작아지는 거 보여요? 음. 자, 리튬, 나트륨, 칼륨도 점점 작아지는 거 보여요? 음. 그럼 리튬에서 네온까지잖아. 네온까지가 2주기. 여기는 3주기. 근데 위에 보니까 여기 봐봐요. 같은 주기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이 증가해야 돼, 그지?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증가했다 감소, 증가했다 감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딱 이렇게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2족에서 13족. 그죠? 그런데 다음 주기도 2족에서 13족이 똑같이 이온 에너지 감소하고 있어. 자, 15족에서 16족. 15족에서 16족. 얘도 마찬가지로 15족에서 16족. 자, 2죽이나 3죽이나 동일하게 같은 족. 다시 말하면 2족에서 13족에서 13족으로 갈 때 이온이 작아지고 있는 거야. 15족에서 16까지 작아지고 있는 거야. 2죽이든 3죽이든. 뭔가 이유가 있겠네.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이 1주기, 2주기든 3주기든 같은 족의 변화가 생겼을 때 이온은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1번이라 할게요. 여기를 2번이라 해볼게요. 1번과 2번의 이유를 좀 알려줄게요. 자, 1번은 뭐냐면 1번은 이 족에서 13족 변할 때, 13족 갈 때, 이온의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야. 자, 2족의 원소를 베릴륨이라고 그러고 13족의 원소를 붕소라고 해보자. 알겠죠? 자, 베릴륨은 원자 번호가 4번이고요. 붕소는 원자 번호가 5번이에요. 자, 전자 배치는 1s2, 2s2가 되고요. 자, 붕소는 1s2에 2s2에 2p1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베릴륨보다는 붕소가 이온에 작다 그랬잖아. 그지? 앞에서 2족에서 13족 갈 때 이온에너지 감소한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 여기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거에 비해서 여기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더 어떻다? 쉽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쉽다. 그러죠? 그럼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이 전자 입장에서는 안쪽 전자가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이 전자 입장에서는 안쪽 전자 두 개와 같은 껍질에도 두 개가 있으니까 가리움 효과를 얘가 많이 받아요. 그럼 가리움 효과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안정한 전자가 될 것이고 뭐에? 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높아져. 알았지?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높은 애는 불안정한 애. 항상 그래요. 화학에서는 에너지 값이 높으면 불안정한 애. 알았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이유냐면 가리움, 가리움 효과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는 ES하고 EP 중에 어느 게 크다고요? EP가 더 크다고요. EP가 크니까 그만큼 전자를 떼어낼 때 쉽다. 알았지? 그럼 전자를 떼어낼 때 쉽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감소하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가 몇 쪽에서 몇 쪽이냐면 15쪽에서 16쪽 갈 때. 자, 15쪽이 질소고요. 16쪽이 산소예요.
7번이고 8번이에요. 전자 배치는 1s2, 2s2, EP3. 얘는 1s2, 2s2, EP4. 자, 점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p 오비탈이 있어. 자, p 오비탈이 3개거든요. 자, 그러면은 또 이 3개 전자가 이제 3개, 4개가 배치가 되는 거야. 그지? 3개, 4개가 배치가 되는 거야. 그럼 3개 배치될 땐 하나, 둘, 셋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4개 배치될 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그러면 15에서 16쪽 갈 때 이온의 작다는 뜻은 이전자를 떼어낼 때보다는 이전자를 떼어낼 때 더 쉽다라는 뜻이에요. 그지? 그러면 왜 쉬워? 왜 쉽게 떨어져 나가? 산소에 있는 전자가. 어렵지 않잖아. 얘는 홀 전자를 떨어뜨려내는 거고 얘는 쌍으로 돼 있는 전자 중에 하나를 떨어뜨려내는 거야. 그럼 이때는 떨어지기 쉽다는 것은 뭐가 작용하고 있다? 전자간 반발이야. 그러니까 항상 반발은 말이야. 인력은 안정화되는 요인인데 반발은 불안정화되는 요인 중에 하나야. 알았지? 근데 다시 말하면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를 크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반발이에요. 이해됩니까? 음. 자, 그래서 15쪽에서 16쪽 떨어져 나갈 때, 15쪽에서 16쪽으로 갈 때 이온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감소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뭐 지금 여기 보면 선생님이 설명해 준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교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원자가 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지. 여러 개 가지고 있어. 근데 지금 배운 거는 뭐냐면 그 원자의 여러 전자 중에 첫 번째 전자를 떨어뜨려낼 때야. 근데 이제 두 번째 전자를 떨어뜨려낼 수도 있거든. 그런 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순차적 이온 에너지라고. 이번엔 두 번째. 순차 이온 에너지를 그러는데 자 보면은 지금 전자나 떨어진 상태가 양이온인 상태죠. 전자가 떨어졌으니까 양이온이잖아. 자, 이 양이온에서 에너지를 또 줘버려요. 에너지를 또 줘버리면 두 번째 전자가 떨어져 나가요. 그럼 두 번째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E 플러스가 되고요. 전자 떨어져 나갔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에너지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얘를 제2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건 제1 이온 에너지가 되겠죠? 제1 이온 에너지. 자, 지금 배우는 게 제2 이온 에너지. 응? M은 그냥 임의의 원소 기호. 알았죠? M이라는 원소 기호는 없으니까 임의의 원소 기호. 자, 알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봐봐. 자, 구체적으로 11번을 예를 들게. 이게 11번이야. 자, 11번이면 전자 몇 개 있어요? 11개 있어요. 그러면 껍질 하나에다가 두 번째 껍질에다가 세 번째 껍질까지 고르라죠. 여기 전자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막 있겠지. 총 몇 개 있을 것 같아? 11개 있겠지 뭐. 맞지? 그지? 11개 전자가 있어. 자, 이 11개 전자가 있는데 이 11개의 전자를 하나씩 떼어내는 거야. 자, 이 전자 하나 떼는. 이 전자도 떼 떨어지고. 이 전자도 떨어지고. 떨어질 때마다 에너지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제1이온 에너지, 제2이온 에너지, 얘는 제3이온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까지 있냐면 제11이온의 에너지까지 있어요. 알았죠? 제11이온 에너지. 자, 그러면은 이런 애들을 순차적 이온 에너지라고 해요. 근데 이 순차적 이온 에너지는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러니까 제1, 제2, 제3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값이 커집니다. 증가해.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 자, 봐봐.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 얘가 떨어져 나가면 얘 있을 때와 없을 때 이 전자에 미치는 유해액전하는 얘가 떨어져 나간 이유가 더 증가해. 생각해봐. 자, 자식이 5명이에요. 자식 5명. 요즘 5명 없죠. 그죠? 몇 명이야, 태균은? 2명. 아들 둘? 딸, 아들? 아들, 딸. 아들, 딸? 딸, 아들. 누나가 있어? 어? 어. 넌 어떻게 돼? 누나 있어? 형, 누나. 셋째? 자, 5명의 이제 자식이 없지만 요즘에 있다고 하자. 한 명이 집을 나가버린 거야. 그냥 가출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 뭐 어쩔 수 없이 가출했으니까. 4명이 지금 여기 있는데. 그러면 얘 가출하기 전과 후에 4명한테 쏟아붓는 관심은 더 커져가지고. 커져요. 똑같아요. 전자도, 전자도, 전자도 점점 떨어져 나갈수록 유액전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액전하가 증가하면 원자핵이 전자를 잘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그만큼 떨어지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훅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2배 정도에 커지다가 갑자기 3배, 4배 이상 커져요.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자, 얘가 떨어져 나가서 이전제 유액전화가 증가한 거 선생님이 설명했고요. 유액전화가 증가한 거 한 거. 이건 설명했죠. 그런데 서너 배 이상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이유는 이와 같이 껍질이 줄어들기 때문에. 알았어? 자, 껍질이 훅 줄어들면서 이전자 떼낼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순차적 이온을 딱 분석해 보면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 있다는 걸 알아요. 알았죠?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원자과 전자, 다른 말로는 최외곽 전자 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지? 원자과 전자, 최외곽 전자, 그다음에 얘가 몇 쪽이니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순차적 이온 에너지. 알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봐봐요.
예를 들어볼게. NA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알루미늄. 세 가지 원소만 예를 들어볼게. 자, 얘들이 전부 다 이제 단위는 전부 다 킬로줄 퍼 몰입니다. 이온화 에너지니까. 자, 보는 것처럼 1차보다는 2차가, 2차보다는 3차 주면 커지는 거 보이죠? 근데 나트륨 몇 배 커졌어요? 한 5배 이상 커졌죠? 얘는 2배도 안 커졌어. 얘도 2배는 안 커졌거든요. 그지? 그러면 얘는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개. 마지막까지 전자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걔가 떨어지고 나서 껍질 바뀐 거지. 알았어요? 그럼 얘가 몇 쪽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1쪽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마그네슘. 젤보다 J가 큰 건 맞는데 2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갈 때 3배 이상 커졌죠. 그죠? 그럼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2개.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 2개가 있고 2개가 떨어진 다음에 그 안쪽 껍질에 전자를 떼어낼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이해됩니까? 어? 안 되는 것 같아, 표정들이. 응? 아니, 제 1은 이해되는데, 아니, 1쪽은 이해되는데 2쪽은 이해 못하면 안 되지. 다시 봐. 1쪽도 안 돼? 어, 자, 봐. 이건 이해됐어요? 유액전화가 증가하는 거? 음. 그럼 이제 유액전화만 영향을 준다면 그냥 커질 때, 어? 뭐 한 2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정하지도 않겠지만 비스무리하게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뭐 예를 여기서 여기까지 2배야. 그 다음 2배. 이런 식으로 되겠지. 얘만 영향을 준다면. 근데 갑자기 커졌다며. 갑자기 커진 거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뜻이잖아. 알았어? 그럼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본 거야. 그게 껍질이 바뀌니까. 자, 유액 전하가 증가하는데 껍질이 바뀌면 반지름이, 다시 말하면 원자에서 전자까지 거리도 가까워지잖아. 그럼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만큼 전자를 떼어낼 때 힘이 많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는 이것 떼내고 이것 떼낼 땐 뭐만 영향을 줘? 이것만 영향을 주는 거야, 유해액전하는. 그래서 이온 에너지가 뭐 어떨 때는 뭐 한 배 전, 2배 안 되게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3배, 4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은 껍질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아라니, 태준아,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해? 어? 뭐라고? 뭐? 졸립다고? 너 오늘 뭐 했어? 어? 뭐라는 거야? 아파? 아파? 뭐하러 왔어, 학원에? 아파서 엄마한테 쉰다 그러지. 엄마 아픈 거 아셔? 어? 뭐라고? 봐봐. 조금만 참아. 다 됐어. 자, 여기 봐. 자, 이족이죠? 이렇게 해서 이족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했는데 여기 확 퍼졌죠? 그지? 그리고 얘는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다는 뜻이야. 4개잖아. 아, 얘는 하나고,
얘는 두 개고 여긴 세 개라고 마지막 껍질에. 그럼 얘는 몇 쪽이 되냐면 13쪽이 됩니다. 뭔지 알겠어요? 음. 자, 이런 걸 우리가 순차적 이온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순차적 이온 에너지는 여기 이제 에너지 이렇게 있겠죠.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방 했다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커지니까 1쪽. 여기선 이렇게 커지니까 2족. 여기선 이렇게 커지니까 13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 이 B가 이제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 이 마그네슘이 안정한 이온이 되면 플러스 몇 가가 되는 거지? 플러스 2가가 돼요. 2족이잖아. 그러니까 1족은 플러스 1가가 안정한 이온이고 2족은 플러스 2가가 안정한 이온. 그렇게 되면 마그네슘이 기체 상태로 있는데 여기다가 에너지를 얼만큼 주냐면 738에다가 더하기 1451만큼 이만큼 제1과 제2 이온의 에너지만큼을 주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Mg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가 두 개 떨어져 나오고 어떤 이온을 그러면 안정한 이온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 자, 1쪽은 제1 이온 에너지만 주면 안정한 이온이 되지만 2쪽은 제1과 제2를 다 줘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자, 지금 선생님이 제1 이온 에너지의 일부를 그렸어요. 일부. 이게 제1 이온 에너지야. 자, 이게 제1 이온 에너지. 이게 원자번호가 이제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선을 얇게 그려놨잖아요. 그죠? 제2를 그려주면 제2는 선생님이 그린 게 제2 이온 에너지.
자, 봐봐. 이제 원소를 한번 써줄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일 이온 에너지 우리가 앞에서 그렸던 거잖아. 그지? 그지? 자, 제2이온 에너지. 제2이온 에너지는 사실은 자, 제1에서 전자 하나 떨어지면 뭐가 되면 플러스 1가가 되죠. 응?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Li 플러스에서 전자 떨어질 때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가지고 얘가 뭐와 같은 전자 배치냐면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돼.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룰 때가 가장 에너지가 커요. 알았어요? 그다음 얘는 이게 이제 베릴륨 플러스에서 전자를 떨어뜨려낼 때잖아. 근데 베릴륨 플러스는 전자 떨어지고 난 상황이니까 뭐와 같아? 리튬과 같은 전자 배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에서 전자 떨어질 때가 가장 에너지가 커요. 그 다음 리튬과 같은 전자 배치를 나타내 줄 때 1쪽이죠? 그때가 가장 작습니다. 알겠어요? 됐나요? 그리고 자, 보면 알다시피 이런 모양들이 원자 번호가 하나 밀리면서 똑같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잖아요. 자, 일쪽에서는 베릴륨에서 붕소 갈 때 작아졌지? 그지? 베릴륨에서 붕소 갈 때 작아졌어요. 자, 제2이온에서 어디서 작아졌어? 응? 붕소에서 탄소 갈 때. 하나씩 밀리는 거야, 하나씩. 이렇게. 알았죠? 그 다음엔 제1에서 질소에서 산소 갈 때 돼버렸잖아. 이번에는 어떻게 돼야 돼? 산소에서 어디 갈 때? 플로린 갈 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어?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제1은 2족, 13족, 15족, 16족. 제2는 13, 14. 그 다음에 16, 17. 뭔지 알겠어요? 응? 절대 안 쉬워요. 알았어? 이걸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자료를 기억하고 있다가 임의의 원소기로 나온다고 문제가 A, B, C, D 이렇게 나오면 이들이 A가 산소고 B가 플로린을 알아야 된다고. 여러 조건을 통해서. 그 다음 이런 것도 나와요. 제1과 제2, 제1 이온화 에너지하고 제2 이온화 에너지의 B. 그제? 몇 쪽이 제일 클 것 같아? 18쪽이? 아, 제1과 제2의 B는 1쪽이 최대가 돼야죠. 봐봐라. 여기 이면 확 차이 나잖아. 여기 확 차이 나잖아. 그럼 얘 1쪽이 제일 크겠지, 이 B가. 다른 애들은 별로 차이 안 나. 요만큼 차이밖에 안 나는데 1쪽은 이만큼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2하고 제3은 몇 쪽이 최대가 되겠니? 2쪽이죠. 그렇죠. 2쪽이죠. 이건 무조건 1보다 큰 값인 건 알겠어요? 왜냐면 순차적 이온에너지는 차수가 증가할 때 큰 값이라면서. 그러니까 얘는 1쪽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이게 실제로 이게 자료가 나오는 거니까. 알겠어요? 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만 한 문제라도 풉니다. 머릿속에 없으면 한 문제도 못 푸는 게 이 단원이에요. 이제 점점점 학년이 지나가면 이 단원은 쉬워지겠죠. 하지만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무조건 어려워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알아? 모르는 문제예요.
맞잖아. 세상에 제일 어려운 문제는 내가 모르는 거야. 놈들이 다 쉬워도 자기가 모르면 제일 어려운 문제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 쉬운 단어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에 가장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외워야 될 건 외우라는 뜻입니다. 알았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 순차적 이연의 이제 봤고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줄게요. 봅시다. 주율파 이렇게 있어요. 그죠? 뭐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이쪽에 왼쪽이죠. 왼쪽에 아랫부분을 갈수록 원자 반지는 어떻게 되죠? 음, 커져요. 그럼 이온 에너지는 자, 자, 그러면 얘는 전자를 잃기 쉽다. 맞나요? 근데 전자를 잃기 쉬울 때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반응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자,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되냐면 양이온이 돼요. 양이온이 되기 쉽다. 알았죠? 그럼 이 양이온이 되기 쉬울 때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죠. 그럼 가장 금속성이 큰 건 몇 쪽이에요? 1쪽입니다. 알았어요? 1쪽이 가장 금속성이 큰 거야. 그럼 이제 1쪽에 해당하는 그런 금속들은 우리 자연계에는 굉장히 많은 화합물들이 1쪽을 포함하고 있어. 사람 하나도 1쪽이 있어. 나트륨 이런 거. 알았어요? 자, 이쪽. 오른쪽 위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냐면 원자 반지름이 점점 작아져요.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커집니다. 반지름이 작으니까. 그런데 그럼 이제 전자를 떼어내기 어려운 거잖아. 그지? 근데 이제 이 비활성 이체는 반응성 관계없기 때문에 비활성 이체는 고려하지 않고 여기 플로린 쪽이죠.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플로린 같은 경우는 전자를 떼어내기는 어렵지만 전자를 얻기는 쉬워요. 전자를 얻기 쉽다. 이 전자를 얻기 쉽다는 걸 비금속에선 반응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전자를 얻기 쉽다는 반응성이 크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럼 전자를 얻으면 무슨 이온이 되죠? 음이온. 음이온이 되기 쉽다예요. 쉽다. 알았어?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이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비금속성이 크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비금속성이 큰 거는 몇 쪽이야? 17쪽이에요. 왜냐하면 비활성이 참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금속성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비금속성은 음이온이 잘 될 때 비금속성이 크다고 얘기해 줍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알았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단원을 다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뒤에 있는 문제, 주기성 문제를
전부 다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화학결합을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숙제를 좀 해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 숙제해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